2022년 3월 21일 14시 22분경 군민발 광저우행 중국 동반항공 5735편이 광시 광조 제치구 우저우시 텅현 야산에 추락한 사고, 탑승객 132명 전원 사망했다. 2022년에 일어난 중대형 여객기 사고이자 2010년에 발생한 허난항공 8387편 추락 사고 이후 중국에서 12년 만에 일어난 여객기 사고다. 순항 중 갑작스럽게 3분 만에 추락해버린 보기 드문 경우라 이집트항공 990편 추락 사고처럼 고의 추락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탄 조종실에 훈련 조종사까지 총 3명 있었으며 CAAC의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 모두 가정에 큰 불화가 없었다. 또 급강하 도중 고도 상승을 하려는 기수 조작 등이 항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의 추락일 가능성이 낮다고 추측됐다. 그러나 5월 말 블랙박스 판독 결과 고의 추락이라고 결론이 지어졌다. 조종사는 급강하하는 3분간 후출의 무응답이었으며 착륙 장치를 내리는 것을 비롯한 어떠한 착륙 시도도 기록되지 않아 비상 착륙 시도도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고기는 13시 15일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최대 순항고도 29,100피트까지 상승한 채로 목적지인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으로 비행 중이었다. 정상 비행했을 경우 14시 52에 광저우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다고 전해졌다. 광시 장조 제치구 우저우시 텅현 일대에서 급강하하기 시작했으며 14시 20경 통신 두절되었고, 급강하시자 약 3분 만인 14시 22경 지상에 추락 폭발하였다. 현재 주민들은 추락과 거의 동시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고 기체가 산산 조각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14시 17에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며 도착 예정지인 광저우 관저구역에 진입했으나 14시 20에 관제사가 사고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여러 차례 사고기를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관제소가 원저우에서 광저우로 오던 남방항공 3764편을 통해서도 동반항공에 교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청도에서 광저우로 오던 하이난항공 7152편이 사고기와의 교신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근처를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도 5735편을 다급하게 호출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4월 20일 사고 후 한 달 만에 발표된 1차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초기에 밝혀진 정보 이외에 사고 원인을 추정할 만한 뚜렷한 정보는 없고 손상된 블랙박스 데이터는 복구중이라고 한다. 사고기의 조종사, 승무원, 수리 인원은 모두 자격 조건에 부합했고 운항 전 기체 고장이나 항법 장치, 레이더 설비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기상 조건 역시 위험 요소가 없었고 순항 고도를 벗어나기 전 사고기와 관제탑 간 통신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2개월가량이 지나 5월 18일 미국 측은 그동안 복구된 블랙박스 데이터로 미루어 보아 기체에 결함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기는 조종석 안에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종 가름이로 하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소견인데 사실이라면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배제되고 승무원 모두가 건강한 상태였다는 항공사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의 추락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 약 2개월 후에 블랙박스를 판독한 결과 부기장 장정핑이 고의적으로 비행을 했음이 드러났다. 중국 공안이 사고 직후 장정핑이 묵고 있던 호텔을 압수수색하여 유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사고를 일으킨 부기장 장정핑은 원래 중국 운항항공 소속 기장이었는데 2001년 운항항공이 동방항공과 합병되면서 장정핑도 자동으로 동방항공 소속 조종사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정핑의 유서에는 동방항공 내부에 있는 운항항공 출신 조종사들에 대한 차별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장정핑이 전 재산을 헝다그룹에 투자했다가 전부 다 날렸다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사고가 고의 추락과 비행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장인 양홍다에 비해 장정핑이 나이가 훨씬 많고 그에 비례해서 비행 시간도 양홍다 6,709시간, 장정핑 31,769시간으로 5배 가까이 많다. 거기에 장정핑은 동방항공의 비행 교관을 역임할 정도의 베테랑이었다. 양홍다도 장정핑이 키운 제자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동방항공 사내에서 비행기 기자 승격이나 승진 등에서 운항항공 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쉽게 말해 자기보다 한참 아래의 제자들이 기장으로 승격하는 동안에도 장정핑은 만년 부기장에 머물러 있었으니 회사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홧김에 회사의 똥이나 거하게 뿌려보자는 생각으로 저런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행동은 단순 회사에 똥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대량 살상 행위다. 추락 후 기체가 폭발하는 현장에는 산불이 발생하였다. 약 60도에서 70도 각도에 가까운 충돌과 항공사고 특성상 생존자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컸다. 추락 속도가 매우 빨랐고 크게 충돌해 산불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생존자가 한 명도 없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다음날인 22일에도 유품 몇 가지와 항공기 부품 몇 개 정도만 발견
발견되었다. 발견된 식별이 가능한 큰 잔해들은 우측 내역의 윙넥과 수직 미익으로 보이는 잔해들 정도뿐이다. 게다가 사고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사고 현장이 진흙탕이 되어 사고 이틀 후인 23일에도 수색이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사고 여파로 발생한 산불로 기체뿐 아니라 CC인까지 불에 탔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고 50여 시간 만에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되었다. 두 개의 블랙박스 중 CVR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견 즉시 판독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송되었다. 땅속 20m까지 파묻힐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아서 블랙박스 외장 자체는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중요한 메모리 모듈 자체는 꽤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었다고 한다. 이 CVR 분석에 약 10일에서 15일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3일후인 24일 사고 조사단 측에서 비행기 출하 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숲속에서 탑승자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화장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산산 조각나 비행기 파편들과 탑승자들의 유품들이 멀리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유품이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26일 저녁 탑승자 132명 전원 사망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사고 2개월 뒤 블랙박스 판독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고의 추락과 비행인이 드러났다.